자, 안녕하세요. 첫판 시부장입니다. 오늘은 만약에 내가 내 차를 팔 때 경매 어플을 이용하잖아요. 여러가지 경매 어플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활동하는 경매 어플이 땡땡 딜러라고 요즘 많이 홍보들 하고 있죠. 그 어플을 이용해서 차량을 직접 매입하고 또 최고가 낙찰되면 현장에 가서 손님을 만나는데 과연 내 차가 최고가 금액을 받을 수 있을지, 또는 실제 딜러가 왔는데 내 차를 어떤 부분을 감가를 하는지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저녁에 낙찰을 받은 차량이 있습니다. 지금 가지러 가는데 사실 그 차량은 감가를 1원도 안 했습니다. 왜냐면 그 이유도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차량 만나러 같이 가보시죠. 자, 이제 차량 있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어제 제가 매입한 차량이고요. 이제 상품화를 거쳐서 판매를 할 예정인데요. 땡땡 딜러에 올라온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해서 내 차 상태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 감가되는 요인이 이렇게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신 내용과 실제 차량 상태가 다르면 감가가 좀 이루어집니다. 만약에 옆에는 지금 외판 부위 도색이나 수리할 곳이 4군데나 적용했는데요. 실제 차량 상태를 보고 추가되는 거는 추가 감가가 있습니다. 보통 외판 부위 한 곳당 8만원, 10만원 정도가 감가가 됩니다. 특별한 도장은 물론 추가 감가가 더 되거든요. 근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 10만원 내외로 한 판당 감가가 됩니다. 그리고 사고 여부인데요. 이번 차량은 올려주신 내용대로 사고가 없는 무사고 차량이었습니다. 하지만 사고가 있으면 추가적으로 감가가 더 이루어지겠죠. 부당 감가에 해당하는 요인이 딜러가 먼 거리를 이동했다고 해서 추가적으로 교통비를 받거나 아니면 차가 더럽다고 해서 광택비를 받는 거는 부당감가에 해당됩니다. 원래 들고 와서 저희 딜러들이 세차 도색 광택을 기본적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서 추가적으로 감가가 되는 거는 좀 의심해 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번 차량은 감가 없이 그대로 제가 매입했습니다. 내용도 정확하셨는데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게 엔진 미션 관리 상태입니다. 지금 들고 있던 자료들이 손님께서 보관하고 있던 정비 내역서인데요. 이런 정비 내역서나 아니면 차계부를 작성해 놓은 게 있으면 그 내용을 보고 다음에 손님이 구입할 때 또는 저희가 매입해서 수리할 게 없기 때문에 추가 감가가 없습니다. 정말 많은 것들을 수리를 하셨는데 거의 한 300만원 정도 수리비가 들었다 합니다. 이번 차량은 소렌토 R 엔진의 차량이고요. R 엔진은 DPF 클리닝이나 아니면 흡기 클리닝을 기본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그게 돼 있었습니다. 연료 필터를 포함해서 벨트 세트, 로암, 쇼바 이런 것들을 다 교체를 하셨어요. 그런 정비 비용도 충분히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번 차량을 감가를 해서 매입한다는 건 아예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손님이 적어준 내용과 거의 일치했기 때문에 추가 감가 없이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본네트가 있는데요. 이 앞에를 본넷이라 하죠. 자, 본네트에 약간 이렇게 찍혀 있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손님이 고지를 하셨어요. 근데 솔직히 이 부분 가지고 전체 도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손님께는 감가 없이 이 부분은 제외를 시킨다 했는데 다른 부분에 스크래치가 있어서 거의 대체를 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런 작은 문콕들도 고지를 하는 게 좋습니다. 뒤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쪽에 보시면 이렇게 약간 들어갔죠. 근데 이 부분은 밖에 도장면이 벗겨지지 않아서 덴트를 하면 됩니다. 덴트는 안에 펴낸다는 거죠. 그래서 도색 비용보다는 덴트 비용이 좀 작게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도 고지를 해주시면 좋아요. 맞죠? 옆에서 보면 약간 찌그러져 있죠. 아마 앞에랑 연결해서 되는데 이 부분도 지워는 지는데 옆에 여기 보시면 도장이 까져 있죠. 자, 이걸 닦아낸다고 해서 나는 닦일 줄 알았는데 여기 스크래치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도 한 판으로 얘기를 해서 내 차를 보러 오는 딜러에게 얘기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딜러들이 정확한 금액을 놓고 오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추가 감가를 더 이상 못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주로 외관 상태를 보고 딜러들이 감가를 하는데요. 얼마에서 얼마까지 나올 것 같은데 차량을 실제 봐야 됩니다. 이러면 오셔서 보십시오 라고 하지 마시고 내 차는 이렇게 해서 이 정도의 스크래치가 있고 또 사진이나 아니면 영상을 첨부해서 딜러들에게 보내는 것도 좋습니다. 그냥 와서 보시고 그냥 들고 가시면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 높은 금액을 못 받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진을 추가해서 딜러들에게 얘기해 주시면 오기 전에 어느 정도 좀 내 차 판매 금액을 비교할 수 있는 금액대를 들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구독자님이나 시청자분들이 차량을 팔 때
조금이라도 정확한 금액을 받기 위해서는 매입하는 딜러들한테 내 차량 상태를 정확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조그마한 문콕이나 아니면 스크래치도 간과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걸 대비해서 내 차의 어떤 부위가 몇 판 정도 수리를 해야 되는지 또는 스크래치가 있는지 정확하게 고지를 하시고요. 또 휠 기스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 휠 기스도 4개 중에 몇 개가 휠 기스가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가장 많이 모르시는 게 내 차 사고 유무인데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내가 혼자 탔던 차량이면 어디를 어떤 부위를 교체했는지 알 수 있는데 중고차로 차량을 구입했으면 기억이 잘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최소한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의심 가는 부분까지 다 말씀해 주시면 실제 현장에 와서 추가 단가가 최소화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소모품 상태를 자신이 알아야 된다는 건 기본이겠죠. 난 차를 모르고 나는 그냥 운전만 하는 스타일이다, 차의 소모품 상태를 잘 모른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딜러가 이야기하는 대로 끌려다닐 수밖에 없죠. 근데 내가 내 차 소모품 상태를 정확하게 안다, 주행거리 몇 킬로대 어떤 소모품을 갈았다고 얘기하면 딜러가 그 참고해서 차량 가치를 좀 더 높게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다음에도 이렇게 매입하는 차량들이 있으면 어떻게 어떤 부위가 추가 감가되는지 꼭 안내해 드릴 거고요. 가지고 계신 차량 최고가 받을 수 있도록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첫 번째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